예, 안녕하십니까. 허영광TV 허영광입니다. 오늘은 2026년 2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58회 허영광의 과학 UFO 미확인 비행물체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11번째 시간으로 이 허영광의 과학 세상이 이제 그 마무리를 짓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허영광 TV는 디지털 문명을 설파하기 위해서 이 방송을 지속할 것입니다. 허영광의 과학세상, 오늘은 1번서부터 10번까지 마무리를 했고, 오늘 최종 UFO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허영광의 과학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로 종교를 지을 것입니다. UFO에 대한 진실과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UFO란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를 뜻합니다. 중요한 점은 UFO는 외계인 우주선이라는 뜻이 아니라 아직 설명되지 않은 비행 현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UFO가 외계인이라든지 우주선이라는 뜻은 아니고 단지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UFO의 실체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UFO 사례는 조사한 다음으로 밝혀집니다. 군용 비행기, 드론, 기상관측 풍선, 인공위성 반사광, 대기현상, 예를 들어서 번개, 플라즈마, 착시가 있고, 카메라 렌즈 오류, 장난 또는 조직 영상이라는 것이 지금까지의 UFO에 대한 현상입니다. 미국 국방부도 최근에는 UFO 대신 UAP 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즉 아직 설명되지 않았지만 반드시 외계인이라는 증거는 없다고 발표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 일반 그 과학자들이 찍은 우주선의 그림이고 이것이 상상도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 UFO에 대해서는 밝혀진 것이 없다는 얘기죠. 외계인과 UFO는 관련이 있을까? 이런 그 외계인이 그 UFO하고 관련이 있는가라는 얘기입니다. 과학계의 입장은 신중합니다. 우주는 매우 크기 때문에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UFO가 외계 문명이라는 확실한 증거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까지 관측 기록, 영상, 목격담 수준뿐입니다. 나사, 즉 미국 국방부, 유럽 우주국 모두 흥미롭지만 결정적 증거는 없다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왜 UFO 얘기는 계속 나올까요? 이유는 인간의 본능 때문입니다. 미지에 대한 호기심, 패턴을 찾으려는 뇌의 특징, 또 하늘은 여전히 완전히 이해되지 않은 영역이 있기 때문입니다. 군사기술은 종종 비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일부 사건은 오랫동안 설명되지 않은 채 남겨두기도 합니다. 이것이 UFO에 대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UFO는 외계 문명인가? UFO라는 말은 뜻은 단순합니다. 아직 정체가 확인되지 않은 비행 현상, 즉 UFO는 외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UFO는 우리가 아직 설명 못한 것입니다. 과학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조사된 수천 건의 UFO 사례 중 대부분은 항공기, 위성, 로켓자넷, 대기 형상, 카메라 착시, 군사 기술로 밝혀졌습니다. 남는 사례도 있긴 하지만
설명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외계 문명이라고 결정 지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주 시대에 대한 미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천재 물리학자 스티브 호킹은 블랙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천재 물리학자의 얘기죠. 저는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학계 미지파의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학계 미지파는 파장이긴 한데 아직 학계에서 발표되지 않은 그런 미지의 파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것을 제가 그 스승님으로부터 공부를 하면서 이 현상을 일부 조금이나마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인류는 광속 이상으로 우주 비행을 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UFO가 외부에서 지구로 오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우리 지구에서 우주로 나가는 그런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우리가 사는 은하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우주학자들에 의하면 우리와 같은 은하계가 수백 수천 개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조차도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밖을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은하계도 광속, 그러니까 음속을 넘어 광속 이상을 비행을 해도 수십억 광년을 날아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 밖을 나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도 우리는 우주 식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이러한 비행물체, 우리가 우주선이라고 여기 아까 얘기했던 이 우주선의 구조가 내부가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추정한 건데 이러한 그 우주 비행선을 타고 광속 이상으로 날아도 우리가 은하계 밖을 나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체 노병근 상태가 돼서 비행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체 노병균이란 뭐냐면 늙고 최면이 되지도 않고 병들지도 늙지도 세균에 감염된 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정신이 사람이 까무러친 것과 같은 그런 상태로 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속 이상으로 비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최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최면 상태로 되는 것을 무체노병근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무체노병근 상태로 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비행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 비행체의 원리가 바로 유무추력의 법칙입니다. 우리 과학도들께서 저와 함께 이 노력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유무추력의 법칙이 뭐냐면 이 바로 비행선이 날아갈 수 있는 기초 과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N하고 S는 잘 아시다시피 자석입니다. 자석의 이러한 형상 변경, 즉 상합, 합쳐지는 그 힘과 반발하는 힘을 적절히 이용해서 이 우주선이 비행하는 것이 바로 유무추력의 법칙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연구해서 앞으로 우리가 인간이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 시대의 목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간은 현재와 사는 아날로그 시대를 넘어서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디지털 시대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음만 먹었다고 디지털 시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체제와 규범과 사상이 모두가 같아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주시대의 지구촌과 우주 스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인종과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가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백인이 됐든 흑인이 됐든 우리 황색인이 됐든 또 중국인이 됐든 한국인이 됐든 미국인이 됐든 이제 국경과 인종을 뛰어넘어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촌 모든 인류가 평등한 마음으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평화로운 사회가 되고 있다가 또 지구가 다 차면 그다음엔 우주 스테이션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 스페이스 시티 우주 도시가 이렇게 건설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시대가 머지않아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시대의 지구촌은 평화롭고 자유로운 낙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인구 과잉으로 우주 스테이션으로 진출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가 앞으로 변화해야 될 것이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대안에 대해서 제가 차분하게 앞으로도 계속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우주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많은 조건이 있지만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9가지만 나열을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인류는 유심론과 유물론을 뛰어넘어서 유부정론의 사회로 넘어가야 됩니다. 지금은 자유민주주의의 유심론, 공산주의자들의 유물론, 지금은 뭐 거의 유물론은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지만 앞으로 유심론도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종식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앞으로 조화 시대가 되어야 됩니다. 즉 해인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지금 현재 유심론과 유물론을 뛰어넘어서 유부정론 사회로 진입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는 종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세 번째는 생존 경쟁을 넘어 이타적 사회로 전환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이런 생존 경쟁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시대를 넘어서 이타적인 사회, 즉 다시 말해서 너를 살리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꾸로 된 사고방식의 시대가 그렇게 전환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가족 문제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은 핵가족 시대가 돼서 그 독자적으로 사는 가정들도 많죠. 이러한 사회적 구조가 앞으로 그 한 가족이 3대가 모여서 같이 사는 그런 사회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이기적인 사회로서는 이러한 우리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체제도 지금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자본주의의 돈과 공산주의의 그 유물론 이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전능경제체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전능경제체제로 넘어가지 못하면 미래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이 서로 싸우다 죽는 이러한 불행이 계속 지속되는 그런 사회에서 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전능경제체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전 세계는 언어 문자가 통일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하도시, 해저도시, 우주 스테이션을 나가서 살게 되는데 서로 말이 9천 개의 말이 서로 난립이 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전 세계는 언어 문자가 11점 문자 우주어로 통일이 되어야 됩니다. 전 세계 인류가 어렵지 않게 쉽게 익힐 수 있는 11점 문자 우주 체제로 바뀌어서 언어 문자가 통일되지만 전 세계 인류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언어 문자 통일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 체계의 변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번째입니다.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기여 감성식 교육은 이제 이 땅에서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사회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보면 대학교 나왔건
유치원을 나왔건 자기가 모르는 것은 AI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그 우리 기존 학교에서 뭐냐 기억 암송식으로 꼭 외우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모두가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삶의 방법만 가르쳐 주면 모두가 평화롭게 살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될 텐데, 이 기억 암성식 교육은 그야말로 이제 필요 없는 그런 그 인류의 잔재가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회는 문일지시파는 한 가지만 가르쳐 줘도 10가지를 알 수 있는 이런 체제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육의 혁명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다. 8번째는 범죄 없는 사회라야 가능합니다. 이 자본주의 공산주의가 없어지고 그 유부족론의 이런 사회가 되면 당연히 범죄 없는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범죄 없는 사회라야 우주 스테이션 사회가 가능한 것이죠. 같은 얘기지만 9번째로 모든 인간이 해인, 모두가 얻게 되는 이런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그런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으로서 오늘부로 허영강의 과학세상 11회가 종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해인의 조화, 즉 다시 말해서 그 미래 시대에 대한 가치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과학세상을 마치면서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함을 바라면서 이 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영강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